안녕하세요.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박 소식이죠. 아주 대단합니다. 삼성전자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에서도 3분기 영업이익이 12조 원을 넘어서는 놀라운 경영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우선 갤럭시 노트 20 등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와 TV 가전 부문의 펜트업 수요가 폭발하고 우려했던 또 반도체 부문도 기대 이상 선전해 주면서 2년 만에 최고 실적을 올렸는데요. 매출은 66조 원 수준으로 분기 실적으로는 역대 최대치에 근접하거나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삼성전자 측에 따르면 3분기 연결 기준 잠정 실적을 집계한 결과 12조 3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8일 공시했습니다. 이는 10조 원 초반 정도로 예상됐던 시장의 전망치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인데요. 저 또한 제가 몇 번 영상을 통해 11조 원 수준을 넘을 것이다 라고 미리 방송 드렸던 적이 있는데 무려 1조 3천억 원이나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의미죠. 이 숫자는 특히 코로나까지 겹친 상황에서 말이죠.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넘는 것은 반도체 슈퍼 호황기로 불리는 2018년 4분기 10조 8천억 원 이후 7분기 만에 처음이면서 그해 3분기 기록한 17조 5,700억 원에 이어 2년 만에 최대 실적입니다. 매출액은 66조 원으로 잠정 집계되었는데 종전 분기 최고치인 2017년 65조 9,800억 원을 넘어선 것이나 이달 말 발표되는 확정 실적에서 다소 조금 낮아질 가능성도 있지만 만약 이 66조 원이 그대로 유지되면 사상 최대 실적이 될 예정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률은 18.6%로 1분기 11.6%와 2분기 15.4%보다 훨씬 개선되었는데요. 우선 삼성전자가 3분기 코로나19와 미중 무역 분쟁 등 불확실성 속에 놀라운 성적을 낸 것은 반도체도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려 있지만 모바일과 TV 가전 등 세트 부문의 호조가 원동력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정확하게 삼성전자에 속한 부문별 실적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우선 증권가에서는 3분기에 출시된 갤럭시 노트 20 시리즈와 이 갤럭시 Z 플립 2 등 스마트폰 전략 모델의 글로벌 판매 호조로 모바일 부문에서 약 4조 원 후반대의 영업이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모바일 사업부의 실적이 부진했었는데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아주 많은 판매량을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신제품인 갤럭시 폴드 2 시리즈와 이 플립 시리즈 등이 인기가 아주 좋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비대면 판매가 늘면서 오프라인 매장에 지불하는 마케팅 비용이 감소한 것도 수익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대충 이 증권가 리포트들 좀 봐보면 IM 부문의 매출액도 2분기보다 약 50% 이상 증가해 3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은 됩니다. 3분기 펜트업 수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펜트업 수요라는 것은 우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바꾸고 싶었는데 제품들을 코로나 때문에 경제생활을 못하다가 이 경제생활이 시작이 되면서 기존에 구매하려던 사람들이 못하던 억눌렸던 소비를 한 부분도 있고 최근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이런 우울증들을 경제활동과 소비를 통해 스트레스를 푸는 수요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런 덕분에 TV와 가전 판매도 호조를 보이면서 소비자 가전 부문에서도 1조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릴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국내를 비롯해서 북미, 유럽 등지의 펜트업 수요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프리미엄급 TV와 신가전 등이 잘 팔렸다고 하고 삼성전자 이 CE 부문의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을 경우에는 2016년 2분기를 뛰어넘는 역대 최고 실적이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관심이 많으신 부분이죠. 이 드디어 반도체 부문입니다. DS 부문인데 우선 반도체는 당초 서버용 메모리 수요 감소와 가격 하락으로 상반기보다 부진할 것이라는 이 예상과 달리 2분기 5조 4,300억 원의 영업이익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약간 높은 실적을 올릴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우선 그 이유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면 서버 업체들의 재고 증가로 서버용 D램 자체 가격은 하락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수요로 PC 수요가 늘었고 게임 많이 하시죠. 그리고 PC로도 영상 많이 보시고 추가적으로 신규 스마트폰과 게임 콘솔 판매가 늘면서 모바일 반도체
반도체 자체와 이 그래픽 D램 등의 판매가 호조를 보여왔기 때문이죠. 또 뿐만 아니라 특히 3분기 미국 제재를 앞둔 중국의 화웨이가 반도체를 먼저 구매하려고 나서면서 서버 수요 감소를 일부 상쇄했다는 평가 자체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몇 달 전부터 대충 수출액을 저희가 봐보면 다른 부분은 줄고 있지만 반도체가 어김없이 막 43% 등 급증한 모습이 바로 이 근거를 뒷받침하는 것이죠. 메모리를 지나서 이제 제가 파운드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파운드리 부문의 굵직한 신규 수주가 늘어난 것도 분명 실적 방어에 기여했을 겁니다. 기존의 대형 고객사죠. 이런 삼성의 퀄컴뿐만 아니라 IBM 제품을 또 수주하면서 7나노 EUV 공정을 활용해 생산한다는 소식도 있었고, 최근에 알려드렸지만 이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RTX 시리즈 제품에 들어가는 GPU를 삼성전자가 이 엔비디아사의 RTX 시리즈를 전량 수주하면서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위력을 보여주었는데요. 특히 이 RTX 시리즈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8나노 공정을 활용했는데 직전 제품 대비 성능적으로 최대 40% 이상 상승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세계 여러 나라들의 게이머들에게 아주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엔비디아 측에서는 당장 재고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잘 만든 그래픽카드라고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당분간 엔비디아의 이 RTX 시리즈를 생산하는 동안은 이 파운드리가 물량 면에서는 앞으로 당분간 크게 모자람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다음은 디스플레이인데 지난 2분기죠. 약 1조 원에 달하는 애플의 보상금이 포함되면서 흑자를 냈던 디스플레이 부문은 3분기에는 일회성 수익이 없지만 그래도 3천억 원 수준에서 4천억 원 수준 이상의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특히 애플 스마트폰인 아이폰 12가 이번 달 공개 예정이고, 여기에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이 아주 많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당장 4분기와 또 내년 1분기는 좋은 실적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디스플레이 가격 상승과 TV, 스마트폰 판매 증가 등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의 여지는 분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코로나로 인해 정말 힘들었을 텐데 삼성전자가 분명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3분기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좋은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12조 3천억 원이면 정말 엄청나네요. 이러나 저러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기업임에는 분명하고요.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수 한번 치시죠. 자, 4분기 예상을 좀 말씀드리자면 최근 유럽과 미국 등 코로나가 안타깝지만 다시 확산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활동이 다시 1, 2분기처럼 다소 둔화될 확률도 조금 높아 보이고, 또 미국의 대중제재 즉 SMIC와 이 화웨이 등 제재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인해 4분기 실적 자체는 3분기에 비해서 더 높을 것이다, 더 잘할 것이다 라고는 절대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특히 항상 머리채를 끌어주는 반도체 중에서 이 D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이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번 달 애플의 신제품 출시 등으로 인해서 기존의 IM 부분에서 들어가지 않던 마케팅적인 부분이나 회사에서 보조금 등으로 희생해야 할 비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도 3분기처럼 좋은 성과를 내길 바라며 이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알람, 구독, 그리고 댓글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삼성이 위기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 실질 심사를 하루 앞둔 7일, 삼성은 이 같은 문구로 시작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언론인 여러분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의 호소문으로 검찰 수사 진점과 관련해 일부 언론이 제기한 의혹을 반박하고 경영 위기감을 호소하는 내용이 줄을 이루고 있다. 삼성이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 경영 정상화할 수 있게 해달라라며 극도의 위기감을 공식화한 것은 이례적이다. 삼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주가 조정이 있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당시 관련 법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고 시세를 조정했다는 것은 사실에 기반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재차 반박했다.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 논란에 대해서도 국제회계 기준에 맞게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은 6일 한 방송사가 검찰이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 보고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도하자 즉각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 자료를 냈었다. 삼성은 7일 입장문에서 이러한 기사들은 객관적 사법 판단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삼성은 물론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경제는 한치 앞을 전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런 상황을 극복하는 주역이 되어야 할 삼성이 오히려 경영의 위기를 맞으면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있습니다.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지금의 위기는 삼성으로서도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것인데 장기간에 걸친 검찰 수사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은 위축돼 있다. 삼성의 경영이 정상화돼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매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고 재차 호소했다. 삼성이 이례적으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 반박하고 경영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호소한 것은 그만큼 내부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라는 분석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전 세계 모든 기업이 비상경영 중인 전례 없는 위기 속에 경영진 공백 우려가 겹쳤다며 삼성의 내부 위기감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며 외신들은 삼성이 커졌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7일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영장 실질 심사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삼성물산 제1모직 합병 사건 등 잇따른 재판과 구속 위기에 따른 불확실성이 삼성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죄가 선고되면 대신할 인물이 있을지 불확실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의 AP통신도 삼성이 불안정한 반도체 시황과 미중 무역 분쟁 등으로 고군분투하는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는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했다. 프랑스 AFP는 최근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삼성은 가장 중요한 결정권자를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경제신문은 지난 5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을 전하며 이재용 부회장 구속 시그룹의 경영자원이 재판 대책으로 할애돼 중장기적인 전략 수립이 지연되는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했다. 블룸버그도 지난 4일 삼성과 이 부회장이 코로나19의 상황에서 테스트 키트 생산을 늘리는 등 해결을 위한 중심 역할을 했음에도 현재 이 부회장만큼 위태로운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현재 재판에서 몇 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며 그 결과는 한국의 기업들과 정부 사이의 민감한 관계에 있어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외신들은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달 6일 대국민 사과에서 사세 경영이 없다는 선언을 했을 때는 총수 부재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일본경제신문은 당시 거액 투자 등 대규모 사업 구조 전환이 필요한 경영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창업가의 구심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삼성의 주력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등 경영 환경이 급변하는 업계에서는 더욱더 그렇다고 했다.